안녕하십니까? 마이다스입니다. 지금 뭐 한국 증시뿐이 아니고 거의 뭐 전 세계 증시가 패닉 상태예요.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 해결책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. 오늘은 이제 시장을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까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.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것은 유가가 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어요. 보니까 유가가 이거는 이제 장중이고 여기서 이제 20%가 추가적으로 빠졌다고 하니까요. 20불 때 찍은 거예요. 20불 때 후반을 지금 찍었는데요. 왜 유가가 이렇게 빠졌느냐?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못 보고 서로 사우디는 또 전격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하 조치하면서 오히려 증산을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. 사우디가.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걸프전 이후에 최대 하락이다. 근데 오늘 또 폭락하겠죠. 선물이 20% 정도 빠졌으니까 마이너스. 그러면 이제 20%대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유가를 이제 시장의 핵심 또 변수로 놔야 됩니다. 지금 사우디가 단순히 수출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 20% 그것도 인하 하락시킨 거 그것뿐이 아니고 하루 1000배럴인가요? 1천만 배럴인가? 이 정도를 증산까지 그냥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20불대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. 그럼 이게 시장에 우리가 이제 중요 변수가 되는 겁니다. 이러다 보면 저 유가 피해 업종, 수혜 업종이 또 생기는 거죠.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한번 점검해드리면 일단 또 이 업종들이 참 그동안에도 힘들었는데 이 피해 업종들 오늘 또 지금 급락을 하죠. 특히 이제 정유업종, 뭐 S오일, SK이노베이션, 뭐 이런 업종, 뭐 GS 다 뭐 막 폭락을 했고요. 피해 업종 하면 또 조선업종, 조선업종에 갖고 삼성, 중공업 이런 쪽 해양 플랜트 쪽이죠. 뭐 다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고 다 폭락을 했고요. 보통 유가가 이제 폭락하니까 한전이 오늘은 떠올랐죠. 한국전력. 한전이 오늘 8% 이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유가 수혜주입니다. 한전은 보통은 이제 유가 수혜주 할 때 이제 석유화학 쪽은 원가 절감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혜주다 하는데 글쎄 오늘 뭐 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뭐 수혜주라고 그러면 확실한 건 한전입니다. 오늘 폭등을 했는데 한전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가 1불당 한전이 입는 수혜는 얼마 정도 2천억 정도 수혜를 본다고 그래요. 근데 하루에 지금 몇 불입니까? 하루에 20%씩 빠졌죠. 뭐 36불에 20% 10%, 뭐 10%면 얼마인가? 3달러잖아요. 그러면 6천억이에요. 그 수혜를 보는 것이. 그래서 올해 뭐 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오늘 오르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. 한전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피해 업종 오늘만 피해 입고 끝난다? 절대 그게 아닐 것 같아요. 유가가 지금 사우디에서 나오는 거 보시니까 오늘뿐이 아니고 이 유가 저유가 시대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또 피해야 됩니다. 이 피해 업종을. 그래서 수혜 업종은 그대로 보유하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시장의 유가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상수로 좀 자리를 잡은 거다. 그 다음에 WTI 그 선물 월간 차트 보면요.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, 지금. 지금 선물이 마이너스 20%까지 빠졌다니까, 뭐 20불 찍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, 뭐 아람코, 뭐 사우디 아람코 이런 쪽도 좀 폭락을 하는 것 같아요. 공무가도 유지 못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유가 동향을 앞으로는 조금 잘 봐야 된다. 지금 S&P 선물이 빠지는 것도 4%대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유가 영향도 크다. 물론 지금 감염병 사태에다가 또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 논쟁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데다가 이 유가 급락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. 미 선물이 빠지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가가 지금 뭐 20불 대면 뭐 세일업체는 다 도산이라고 봐야죠. 미국의 셰일가스 이런 업체들은.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
유가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. 두 번째는 유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미 선물이 지금 폭락 중이죠. 4%대 빠지고 있고 한번 뭐 나스닥도 지금 4%대 급락했대요. 지금 2시 50분인데요. 한번 지금도 빠지고 있을 거예요. 잠깐 봐드리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4.8 오히려 더 밀렸죠 지금. 오늘 저녁에 미 증시도 급락 예상된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해요. 일본은 5% 정도 거의 6% 가까이 빠졌으니까 더 빠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 급락, 그다음 미 선물 하락 뭐 이런 부분이 겹쳐 있다 보니까 즉 공포 지수가 좀 극에 달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금리 부분이에요. 우리가 시장의 변수로 봐야 될게요. 오늘 시장에 종목들을 보니까 일단 유가 관련해서 피해주, 수혜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금리 있잖아요. 이 금리 부분에 피해주, 이게 딱 수혜주는 없더라고요. 금리는. 왜냐하면 침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주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은행주, 보험주가 거의 뭐 한 7%에서 10%까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하는 건데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냐? 이걸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일부 아래로 떨어진 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이하로 추가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FOMC가 긴급회의에서 0.5 내렸잖아요. 0.5 내리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1%에서 1.25인데 이달 17일하고 18일 날 정식 FOMC가 열린다.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뭐 최소 5%, 그러니까 그러니까 50bp죠. 뭐 최대는 0.70 포인트까지 내릴 전망이다. 이게 우세하더라고요. 그러면 미국은 0.7을 내리면요, 0.25니까 바로 제로금리다. 뭐 일각에서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. 이 0.25는 뭐 냉기냐, 그냥 아예 0으로 만들지.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피해주들이 오늘 굉장히 폭락을 지금 한 거다. 반영한 거예요. 미국의 0.7%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다. 최대 17, 18일 FOMC에서 이게 시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. 물론 시장도 폭락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금리 피해주들이 오늘 또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금리다. 금리. 그럼 한국은행은 기존에도 100%였는데 미국 이 정도 내려버리면 한국은행은 0.25 갖고는 이제 성이 안 차겠죠. 뭐 0.5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큰 문제예요. 한국이 부동자금이 지금 천조라고 그래요. 천조.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런 아니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돈이 천조라는데 그 돈이 더 이제 커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게 다행히 주식시장으로 흘러오면 좋은데 물론 흘러오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보니까 수급을 보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.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이 오늘도 지금 1조 2천억을 사고 있어요. 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말도 많았는데 일부는 뭐 담보대출이다 뭐 부동산 팔고 일로 오는 부분도 있다 스마트머니다 말들이 많습니다.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. 뭐 다 섞여 있겠죠. 하지만 정말 엄청난 돈이 개인 수급이 몰려오고 있어요. 시장에. 그것도 삼성전자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죠. 그건 옳은 배팅이라고 봅니다. 기왕 뭐 배팅한다고 그러면 종목에 배팅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에 배팅하는 게 제일 낫겠죠. 오늘은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는 신용을 좀 내고는 있는데 워낙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기 때문에 지수 방어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금리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이달 17일하고 18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금리 부분이 물론 뭐 시장에 녹아는 있지만 시장에 이것도 큰
변수에서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. 한마디로. 다 기정사실화 시켜놨기 때문에. 자, 그리고요,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해 드릴 것이,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한번 점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, 한국 성장률 지금 1%대,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2.1% 했는데, 그거는 뭐 한국은행 전망치가 너무나 낙관적이에요, 사실은. 지금 심하게는 0.4%까지 지금 S&P나 무디스가 아니고요. 일본 노무라 같은 데는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, 1%, 0.4가 아니고 1.4죠. 1.4% 정도 이렇게 올해 성장을 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 같고, 1분기는 한국도 마이너스로 갈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요, 이번 감염병 사태가 없더라도 1%대 추락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.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요. 한국이 그만큼 이번 감염병 사태는 이유에 불과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요?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좀 그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시황 점검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먼저 시황을 간단히 한번 점검해드리면요.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뭐 끝까지 봐야 여기서 더 좋아질 건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선물이 너무 빠지고 있고 일본이 거의 6%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. 이만 무너졌죠. 외국인 매도가 진정세가 안 보이고 개인이 뭐 어쩔 수 없죠. 누군가는 사야 되니까 이제 그 주체가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다만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환율이 지수가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전고점을 터치 않는 것이 어,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빅컷이라고 그러죠. 뭐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있는데 0.5% 이내에 0.7까지 지금 내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나오지는 않겠죠. 그거는 당연하겠죠. 이 정도도 엄청나게 반영되는 거예요. 오르는 거예요, 사실은. 오히려 떨어져야 정상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안 오르는 거지. 그게 뭐 우리 시장에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할 건 없는 거예요. 자,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당분간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고 해서 가진 종목 지금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다. 물린 거 어쩔 수 없잖아요. 이 가격에 팔 수는 없다. 그리고 스마트머니인지 개인 돈인지는 모르지만 시장에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. 그 돈으로 이제 배팅이 들어오는데요. 과감하게 일단 삼성전자로 배팅이 들어오는 부분은 괜찮다. 왜냐하면 그나마 믿을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개인들이 잘 배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시장을 이제 뭘로 아까 변수를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번 감염병 사태의 진정 여부는 시장의 핵심이니까 봐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유가를 봐야 됩니다. 이 유가가 쉽게 반등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. 사우디의 그 오늘 증산이라든가 전격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보면 그리고 러시아하고 서로 지금 틀어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그러면 유가 피해주를 지금 싸다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죠, 지금. 이런 때는 들어가서는 좀 안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뭐 정유주, 그 다음 조선주 같은 거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싸 보이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. 꽤 길어질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, 유가 수혜주는 이제 한전 정도죠. 그냥 석유화학도 약간은 수혜주인데 반영되기는 어렵고 한전은 좀 수혜주인데 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죠. 1불이 떨어지면 2천억 정도 수혜를 본다니까요. 10%면 거의 3불이잖아요. 10%만 떨어져도 6천억 정도 수혜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선물이 또 20%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35달러에 20%면 6달러, 6불, 7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
1조가 넘게 영업이익에 수혜를 보는 거니까 한전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성급히 팔 필요 없다. 뭐 PBR도 0.19밖에 안 되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. 시장이 굉장히 큰 변수인데요. 금리는 시장에 녹아있다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주가에도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. 금리는 녹아있어요. 근데 이 금리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뭐라 그래 영향을 미칠 것이다.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를 가는데 각국의 이제 말 그대로 G7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동참할 여력이 없다. 일본도 마이너스,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공주해줘야 공주해줄 게 없다. 그러면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 양적 완화 카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금리만 내려서는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. 양적 완화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끝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. 금리 가지고 이제 안 된다. 금리 갖고 안 되니까 연준 니네들이 돈을 풀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서 부양을 해라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. 자,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 체제를 부정하는 거죠. 붕괴시키는 그건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게 가면요. 달러같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. 미국이 돈 찍어서 자기 주식 사서 부양시킨다? 그 거품을 조장하는 거죠. 그것은 연준이 할 일이 아니다.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거는 정말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.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이 QE를 했을 때 새로운 여력도 없지만 시장이 자산 버블 시대에 또 이런 부분으로 또 진입하기 때문에요. 기존의 자산도 버블이 이렇게 없애지 못했는데 여기다가 또 새로운 자산 버블을 이렇게 이제 거품이라고 그러죠. 거품을 또 일으키는 그 정책이 나온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. 자,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요. 항상 보수적인 대응이 답이다 말씀을 드리고 지수에 대한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예측의 영역을 지금 다 넘어섰어요.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어떤 또 뉴스나 정책 집행자들이 발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그런 부분이 시장이 원하는 그 다음에 시장을 되돌릴 만한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. 보니까 카드가 별로 없어요. 그럴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제일 먼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주시해야 되고요.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동금지까지 지금 봉쇄죠. 한마디로 중국식으로 그런 조치까지 내려졌고 미국은 뭐 워싱턴 DC까지 확진자가 나왔다. 지금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싸다고 덤빌 시장은 아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. 뉴스에 주목해라. 아까 세 가지 포인트로 유가, 환율, 금리.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특히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. 그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끝까지 힘든 장 성토하시기를 바라고요.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